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최승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번역 기업인 보이스루에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전환한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세션은 AWS의 서비스들을 사용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 또는 우리 회사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좀 더 비용 효율적이고 가용성 높게 다시 설계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제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기초에 대해 소개하고 보이스루의 정기현 백엔드 팀장님께서 직접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적용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 이벤트에 응답함으로써 느슨하게 결합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구현의 접근 장벽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이 패턴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이 이벤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벤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스템의 상태가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분리된 시스템 간에 상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이 상태 변화 신호를 보내고 또 받으면서 동작 처리를 하는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처음 접할 때에는 이 그림을 아마 먼저 보실 겁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이벤트 프로듀서, 이벤트 브로커, 이벤트 컨슈머입니다. 이벤트 프로듀서는 말 그대로 이벤트를 발행하는 발행자입니다. 즉 시스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될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벤트 브로커는 이 이벤트를 전달해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프로듀서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 브로커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벤트 컨슈머는 이 브로커에게 이벤트를 전달받아 처리하는 소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던가 알림을 전송한다던가 분석 작업을 시작한다던가 하는 발생된 시스템 변화에 따른 액션을 취합니다. 이 구조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브로커에게 보내는 발행자와 소비자는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이 이벤트 브로커를 사이에 두고 느슨한 결합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느슨한 결합이 주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작동되므로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어서 개발 속도와 민첩성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또 실패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복원력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비동기와 병렬 처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는 시스템 확장성 확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동기식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카페 주문 키오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카페 백엔드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저가 주문 시스템에 주문을 하면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결제 시스템, 포인트 시스템이 차례대로 작동합니다. 이 주문 시스템은 음료를 만드는 카페 키친에 주문 준비를 요청하고 결제 시스템에는 주문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또 포인트 시스템에는 포인트 적립을 위해 주문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의 결제 시스템에서 500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는 사실 쉽습니다. 결제가 안 되었으니 주문 처리도 취소하고 포인트 적립도 취소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포인트 적립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기는 하는데 리스폰스 타임이 갑자기 10초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저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의 레이턴시 때문에 주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느린 응답 속도를 체감하게 됩니다. 동기식 커플링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타임아웃을 설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처리를 돌려야 될까요? 심지어 이 포인트 적립은 결제처럼 주문을 완료하기 위한 필수 요건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기식 시스템에는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복잡도가 점점 늘어날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만큼 유기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분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로 알아본 동기식 시스템의 한계는 긴밀한 결합에서 옵니다. 이 긴밀한 결합으로 인해서 구현 복잡성이 증가하고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장성과 민첩성이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예시의 경우 동기식 연결로 인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긴밀한 결합으로 인해 장애 처리가 어렵고 가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앞서 보여드린 카페 주문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이런 아키텍처가 나옵니다. 이벤트 브릿지를 이벤트 브로커로 사용하여 주문 상태 변화를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보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는 이제 결제만 완료되면 주문 관리, 포인트 적립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연쇄의 장애 발생을 제거하고 더 높은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고 유저 입장에서는 더 짧은 대기 시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느슨한 결합을 이용해 시스템의 확장성과 복원력, 가용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시스템 간의 복잡한 연결 로직을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서비스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를 저장하는 이벤트 저장소에는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그리고 아마존 SQS 서비스가 있고 오픈소스를 AWS 매니지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아마존 MSK와 아마존 MQ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라우터에는 토픽 기반은 아마존 SNS, 이벤트 버스 기반에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한 아마존 MQ로도 이 이벤트 라우터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AWS 위에서 더 편리하게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각 이벤트 생산자, 브로커, 소비자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정하고 단순히 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설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비즈니스를 분석하여 어느 곳에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벤트 라우터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저장소를 선택하고 이벤트를 구조화하여 최종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번역기업 보이스루에서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적용한 과정을 다음 섹션에서 직접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이스루의 리드 개발자 정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보이스루가 어떻게 콘텐츠 번역의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AWS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보이스루에 대해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보이스루는 2019년 유튜브 자막 번역에서 출발하여 빠르게 성장하면서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넘어 고급 영상, 웹툰, 웹소설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보이스루는 번역 프로젝트 매니저, 작업자, 고객을 위한 통합 번역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번역 관리 시스템인 TMS로 이를 통해 번역 작업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콘텐츠 번역에는 여러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며 보이스루는 이중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자동화하여 번역 생산성을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보이스루의 콘텐츠 번역 작업은 유튜브 영상,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룹니다. 수많은 파일 유형이 있으며 작업들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에디터에서 파일을 편집할 수 있게 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테크 QC 등 번역 공정 중에 발생한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응용하기 위하여 각각 파일들에서 데이터를 추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파일 처리를 AWS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로의 번역 워크플로우에서는 다양한 파일 업로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번역의 매체인 원본 파일이 수급되어 업로드될 때 각 작업 공정 사이사이 작업자와 검수자가 작업이 완료된 파일을 업로드할 때, 그리고 고객과 프로젝트 매니저가 직접 파일 업로드하는 경우 다양한 공정의 파일 업로드가 존재하고 파일 처리를 수반합니다. 특히 미디어 파일의 경우 용량이 상당히 클 수 있으며 시리즈 형태로 대량의 파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 번에 수백 수천 개의 파일이 업로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이 선호하는 작업 시간과 납품 스케줄에 따라 피크 부하가 발생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파일 처리 요청이 집중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일 처리 프로세스 중 하나인 어도비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의 파일 포맷인 PSD의 추출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PSD 파일 처리의 첫 번째 단계는 Node.js 기반의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레이어를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을 저장한 포토샵의 버전에 따라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백업을 위해 파이썬 기반의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이미지 추출 공정을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텍스트 레이어 추출의 백업을 위한 AI 서버와의 통신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파일 처리의 각 단계마다 여러 분기와 백업 프로세스가 있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각 파일 유형마다 가장 적합한 라이브러리가 다르고 이들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리소스의 차이가 있어 람다, EC2, 외부 API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파일 처리를 수행합니다. 심지어 어떤 파일의 경우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 GUI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매크로를 동작시키는 공정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PSD 파일을 비롯한 여러 파일의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워크플로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앞서 보이스루의 기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EKS와 아마존 MQ를 사용하여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이스루는 이벤트 소싱 패턴을 사용하여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데이터 변경 사항을 이벤트로 기록하고 처리합니다. 번역 작업 각각 공정의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단순화하기 위해 코레오그래피 패턴을 사용하여 각 공정을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저희는 번역 공정의 모든 과정을 이벤트로 정의하고 특정 이벤트를 구독하며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이벤트 리스너를 정의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if 파일 처리 워크플로우에서 if 파일 처리 완료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이벤트를 구독하는 이벤트 리스너에서 파일 처리 결과 데이터를 파일을 관리하는 엔티티의 필드로 저장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벤트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러 단계를 가지는 수많은 파일 처리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순 호출 코드가 많이 발생했고 각 단계에 외부 API와 연동하는 로직과 분기 처리를 위한 복잡한 로직이 추가되었으며 운영상 워크플로우 변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웠고 각 워크플로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존 아키텍처로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처리하기 위한 유연성과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파일 처리 워크플로우 전체를 AWS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키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코드 복잡도 감소, 기존 구조와의 쉬운 연동, 피크 부하 시의 가용성 및 내결함성.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벤트 저장소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를 도입했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구성, 직관적으로 간단한 API를 제공하며 복잡한 메시지 브로커 설정 없이 쉽게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연동성, AWS 생태계 내 다양한 서비스들과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도 간편했습니다. 신뢰성, 대규모 데이터 스트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손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AWS 키니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키니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KCL은 키니시스 데이터 스트림스와 연동을 쉽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로 다소 복잡해질 수 있었던 코드 구현, 관리 없이 간편하게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KCL은 자동으로 샤드를 관리하여 데이터 스트림의 분산 처리를 해주며 체크 포인팅과 지시도 기능을 내장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보장합니다. 이에 필요한 다이나모DB, 모니터링을 위한 클라우드워치 등의 설정을 개발자가 신경 쓰지 않고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키니시스 데이터 스트림스의 연동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커스텀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스템을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에 연결하려 하였고 키니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는 이벤트를 푸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 키니시스와 이벤트 브릿지를 직접 연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를 사용하여 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또한 필터 규칙을 정의할 수 있어 필요한 이벤트만 구독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데이터 정제를 위한 처리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라우팅을 위해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선정했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AWS 서비스와 쉽게 통합되며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동이 간편했습니다. 서브리스 방식으로 운영되어 인프라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성하는데 개발자가 필요한 부분에만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두 개의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퀘스트 스트림으로 저장이 필요한 이벤트들을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리저트 스트림으로 저장이 완료된 이벤트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단순한 규칙으로 동작하는데 각 서비스는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이벤트가 리퀘스트 스트림으로 발생하면 해당 이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리저트 스트림으로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리저트 스트림을 구독하는 이벤트 리스너는 새로운 이벤트를 리퀘스트 스트림으로 발생시킵니다. 기존 시스템의 이러한 규칙을 응용하여 이벤트 브릿지와 연동하기 위해 이벤트 브릿지에서 리저트 스트림을 구독하고 결과 이벤트를 리퀘스트 스트림으로 발생시켜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발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벤트 브릿지 규칙을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워크플로우의 이벤트를 구조화하기 위해 아마존 스텝 펑션스를 도입했습니다. 아마존 스텝 펑션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시각적으로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류 처리 및 제시도 로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AWS 콘솔에서의 작업만으로 AWS 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브리스 아키텍처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텝 펑션스는 각 단계의 작업을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워크플로우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AWS 콘솔을 통해 간편하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각 워크플로우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어 구성과 버전 관리가 용이했습니다. 각 단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오류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 도구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의 문제를 쉽게 파악하고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AWS 스텝 펑션스를 활용하여 최종 워크플로우를 구축했습니다. PSD 파일 처리 워크플로우의 예시를 통해 적용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SD 파일 처리 요청 이벤트를 시작으로 워크플로우가 시작됩니다. Node.js로 구성된 람다 함수에서 PSD 데이터 추출을 시도합니다. 이미지 추출에 실패했을 때 실패 이벤트를 발생시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재업로드할 수 있는 유저 플로우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텍스트 레이어 추출만 실패했을 때는 AI 서버에 요청하여 OCR을 통해 텍스트 추출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은 폴링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API에 요청하며 매 루프에서 카운트하여 무기한으로 기다리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처리는
별도 구성 없이 스텝 펑션스에서 단계를 추가하여 가능합니다. 최종으로 성공하게 되면 파이썬으로 구성된 이미지 리사이즈 및 포매팅 작업을 수행하는 람다 함수가 실행되며 이벤트 브릿지로 성공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최종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스루 시스템에서는 리퀘스트 스트림과 리저트 스트림으로 활용하여 모든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일 처리 워크플로우를 AWS 시스템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API 요청도 특정 이벤트를 리퀘스트 스트림에 발생시키면서 처리됩니다. 파일 업로드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는 파일 관리 서버에 해당 이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리저트 스트림으로 내보냅니다. 파일 업로드 이벤트를 구독하는 파일 처리 서버의 이벤트 리스너는 파일 포맷별 분기를 통해 특정 파일 처리 이벤트를 발생하고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파일 처리 이벤트 리저트 스트림을 구독하고 있는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가 해당 이벤트를 이벤트 브릿지에 전달합니다. 이벤트 브릿지에 정의된 규칙에서는 이벤트 패턴을 통해 특정 파일 처리 워크플로우를 위한 스텝 펑션스로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스텝 펑션스는 작업을 완료한 후 완료 이벤트를 다시 리퀘스트 스트림으로 발생시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이벤트를 저장하여 전체 프로세스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기존 시스템의 아키텍처에서 큰 변화 없이 특정 이벤트 처리들만 AWS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로는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AWS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SD 파일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를 위해 미리 세팅되어 있는 API를 직접 호출하겠습니다. PSD 추출 요청 이벤트가 발생됩니다. 해당 이벤트가 DB에 세이브된 뒤 리저트 스트림으로 발행됩니다. 방금 요청으로 보낸 이미지는 처음 단계에서 추출이 성공하여 이후 백업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 고속으로 처리가 되어 콘솔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에서 리퀘스트 스트림으로 발생시킨 이벤트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신하여 이후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입니다. 리퀘스트 리저트 두 개의 스트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네시스와 이벤트 브릿지를 연결하기 위한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입니다. 구성해 놓은 이벤트 브릿지 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D 추출 파일 처리를 위한 요청 규칙과 완료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청 규칙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시킨 이벤트의 패턴을 필터링합니다. 이를 체크하여 스텝 펑션스로 라우팅을 정의합니다. 아마존 스텝 펑션스 구성입니다. 실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요청한 PSD 파일은 처음 단계에 성공하여 OCR 요청 과정 없이 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성공 이벤트를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요청한 레이어 추출을 실패한 PSD 파일 결과도 확인해보면 폴 방식 구성을 위한 루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벤트 브릿지 규칙으로 돌아와 완료 규칙을 확인하면 스텝 펑션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수신하여 대상 리퀘스트 스트림에 이벤트를 발행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루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전환 결과는 이렇습니다.
서비스 간 연결을 코드로 구현하는 대신 스텝 펑션스의 기능들을 이용하여 코드 복잡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특징인 느슨한 결합으로 유지 보수의 용이성이 증가했고, 기존의 시스템 연동 구조 단순화와 아키텍처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이스로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전환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